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종편에서는 어떤 내용 다룹니까? 부대변인님. 네. 해외 순방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해외 순방 관련해가지고 블랙록 회장 만난 거 다뤘어 안 다뤘어? 안 다루지. 그거를 그 대사건이야. 대한민국 경제. 아니야. 대사건이라고 그거는. 대사건인데 지금 저 무도한 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왜 트럼프가 145개국의 해외 정상을 초청했는데 왜 거기 안 갔냐라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김혜경 여사가 이 멜라니아 여사 옆에 안 앉았냐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맞고 지금 막 때리고 온 길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팩트 체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로 억지로 깐다. 억가 있지. 억가를 계속 시전하고 있어요. 이 중대한 이슈가 많은 이 와중에 불편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거 참 걱정입니다. 트럼프 입에서 아주 우려스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이슈 다룰 때마다 진짜 화가 많이 나는데 그동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를 갑자기 지 멋대로 25%로 올려 트럼프가. 그러더니 야 내가 이거 15%로 낮춰줄 테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 이 뭔지를 모르겠어 난 도대체. 아니 세상에 없던 관세를 25%로 만들어. 그 다음에 야 15% 깎아줄 테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 이거거든요. 가스라이팅 아니야 완전히. 근데 3,500억 달러가 하나로 하면 약 500조입니다. 500조.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골칫덩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것과 관련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아 그래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부로 골치 아파. 뜯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내라? 한 번에 일시불로 내라는 골치 거고요. 아파. 그다음에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요.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지도 모르는데 투자금이 여기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게 500억 불이다. 그러면 100일 안에 내놔야 됩니다. 골치 100일 아파. 안에. 아유. 100일 안에 그 돈을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본 모델을 가지고 일본이 사인했으니까 한국한테 사인해라고. 그렇죠. 이 본보기를 밀고 맞습니다. 또 한국한테 사인을 받아내야 그 나머지 국가들한테 또 받아내려는 이런 3단계 작전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답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번에 일부러 그 만찬에도 안 가시고요. 그렇겠죠. 이거 기싸움 한 겁니다. 네. 기싸움 한 거고 아니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줄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순간 우리 경제는 다 망하고 끝나죠. 왜 안 이기죠? 미국이 원하는 투자금도 우리가 망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네.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네. 그 얘기를 블룸버그하고 김민석 총리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안 준다가 아니라 못 준답니다. 네. 우리 지금 주면 우리 경제가 끝나기 때문에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러트니기는 오히려 이 거기다가 3,500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2천억 불을 더 보탰습니다. 5,500억 불. 그러니까 일본 수준 5,500억 달러 정도는 뜯어가겠다라고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더 가져가겠다. 저기서. 러트니기가 문제야 이놈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서도 그냥 굉장히 고려를 했어. 이번에 러트닉도 안 만나고 트럼프도 안 만나고 잘한 거예요. 그래서 베센트를 만난 겁니다. 이게 베센트는 관세 쪽이고 러트닉 쪽은 투자 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엄청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베센트를 만나가지고 합리적인 거 그다음에 시장 상업주의적인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베센트가 뭐랬냐면 잠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한미동맹 경고하다가 누가 얘기했냐면 베센트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그 비합리적인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또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베센트를 이번에 만나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는 만찬에 안 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러트닉은 정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깡패같이 깡패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깡패같이. 깡패죠. 네. 그리고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압박한 사람이 바로 러트닉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700조 내놓으라. 그거예요. 700조. 아니 어떻게 없는 걸 어떻게 해내?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게 뭐라 그랬냐면 일본처럼
그거 그냥 이면 합의로 이면에 쌓인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났는데 대통령이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거 했다가 지금 했잖아. 완전히 지금 코가 박살 끼었죠. 났습니다. 코가 끼었거든요. 네. 계속 네. 얘네가 꼬들기는 거야. 트럼프한테 인정받으려고 야, 사인해 안 해도 사인만 해. 돼. 어차피 돈 안 내도 돼, 이 자식아. 그냥 좀 해, 임마. 안 내는 거 진짜 맞지. 맞다니까, 빨리 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빨리 좀 해. 이거야. 그리고 진짜 나서 딱 이거야. 그리고 뭐라고 발표했냐면 어떠니 그렇게 사인 받고 나서는 네. 일본이 안 지키는지 분기별로 검사할 것이며 그다음에 안 될 경우는 다시 관세를 올린다. 일본은 완전히 코가 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사인 안 한다고 공격을 네. 하잖아요. 안 끼는 거예요. 아니 브리핑할 때도 기자들이 매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질문할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협상이라는 거 우리가 유리할 때는 서명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 네. 우리가 불리한 걸 서명하면 그건 외교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네. 상식이잖아요. 네. 이게 왜 하나로 안 모여지는 게 이게 진짜 안 모여지는 게 이해가 안 신기해. 되네. 근데 안 모여지는데 옛날 같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먹히진 않습니다. 먹히진 않아요. 네. 적어도 국내 정치에서 그거가 고립되듯이 예, 맞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 그 조지아 사태부터 해서 국민들이 옛날과 좀 달라서 각성이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다행이죠. 종편의 선동에 정말 소수만 네. 하지 맞습니다. 국민이 안 따라갑니다. 만약에 근데 이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정권이 이재명 흔들리죠. 대통령도 그 만찬에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안 갈 그렇죠. 수 없습니다. 욕 바가지로 먹죠. 그렇죠. 저희 그 국민을 믿고 그렇게 또 외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론이 진짜 중요하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이 와중에 네. 종편을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기조연설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조연설했죠. 네, 그 뒤에. 예, 한참 뒤야.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 하는 동안 감히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옆에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비워서 이 좋은 외교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렸다. 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고요. 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조연설할 때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비웠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네.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조선 기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자, 여기서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영부인은요 사전에 내 옆에 누가 어떤 영부인이 앉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멜라니아가 앉는지 뭔지 알 수 없어요. 첫째. 네. 두 번째, 통상적으로 정상 배우자들은 자신의 남편 정상이 연설을 하고 나면 같이 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뜬다고. 아. 자기 남편 연설만 보고 떠요. 아. 실제로 멜라니아 여사도 트럼프 대통령 연설 후에 자리를 떴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시간은 오전 10시 9분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한 시간은 12시 49분이야. 네. 그럼 얘네들 말대로면 한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려면 3시간 후인데 그렇죠. 그때까지 김혜경 여사는 그 옆에 계속 이렇게 앉아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할 때 김혜경 여사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건 팩트입니다. 근데 왜 없었냐? 멜라니아 여사가 주재하는 리셉션에 참석을 한 거야. 아까는 멜라니아 옆에 없었다고 난리친 거지. 근데 이번에는 멜라니아 보러 간 거야. 근데 왜 근데 상충되는 것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이런 그래요? 것까지 팩트 체크해야 되나? 왜냐면 아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근데 이것 기사를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냈어요. 네. 근데 중앙일보가 정정 보도를 하고 기사를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들이 그러면- 잘못된 네, 거라고 네. 내린 예, 건데. 내렸단 말이야. 그럼 다른 데 안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직도 난리야. 맞아. 왜 뭐해? 총평 가서. 아, 방송에서까지도 이렇게 다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르지. 말을 하죠. 아니 지금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니 멜라니가
옆에 없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만났는데 너희들 왜 나중에 가서 리셉션 가서 만난 건 얘기 안 해? 왜 그건 얘기 안 해? 거기서 네. 차 나고 술 먹고 거기에 또 특히나 그건 멜라니가 주최한 건데 네, 그거 맞아요. 왜 말 안 해? 그러면은 다음 아이템 갑니다 또. 예. 그리고 다음으로 에이 괴롭다 다음으로 갑니다. 갑자기 다른 패널들 침묵하고 다른 아이들 가거든요. 재미없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정말 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미국과 서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지. 협상을 하고 있다. 와. 너희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와 훌륭해. 제가 이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와. 그런 좀 고품격 제가 그런 맹공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건 유엔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정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두 번째고 우리는 일곱 번째라니까 합니까? 그러면 의자 하나 놓고 계속 위에 이름표를 바꾸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하는데 거기에 여사들의 자리를 다 만들어놔야지. 여기 트럼프 이제 멜라니아 나가면 그 다음 사람 좌석 표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시간이 아무리 차이 나도 거기에는 네. 다 그 영부인들 자리들을 다 마련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동시에 앉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도 트럼프 연설 마치자마자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리고 리셉션을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기가 알죠, 어려운 없죠.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거기 가지 않은 것을 마치 일부러 안 간 것처럼 네. 뭐 기회를 놓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근데 거지. 자신들 비판에도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그렇지. 맞아요. 감히 멜라니아 옆에 없었어? 근데 멜라니아 여사 만나러 간 거는 또 야 여기는 또 왜 비었어? 그렇지. 어떡하라고. 만약에 그러면 멜라니아 여사가 주재한 행사에 가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지켜봤잖아. 또 비판해. 그러면 또 비판하지. 비판했겠지. 비판하지. 리셉션이란 좋은 장이 있었는데 또 안 또 갔다. 걷어찼다. 그렇지. 김혜경 여사는 도대체 외교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네. 그렇게 이렇게 하겠지. 비판했겠지.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왜 트럼프가 주최한 그 만찬에 안 가냐? 145개국의 해외 정상이 갔는데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자리 가면은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우리의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좀 얘기했다고 내가. 확실하지. 확실하게 했다고. 아니 내가 진짜 찾아볼 확인해봐, 거니까 확인해봐.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대로 얘기했어요? 예. 진짜 내가 찾아본다. 요 팩트 체크 가지고 네, 어떻게 할래? 한번 생각 좀 해. 내가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하는 데가 없다니까. 아니야 우리가 없어요. 엄청나게 이게 영향력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항상 돌아보고 네. 경계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됐고 네. 그러면 네. 오늘 이거 한 거 오늘 종편에서도 할 거란 말이야. 네.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알았죠? 네, 탁탁탁 짚어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안 한 것 같잖아. 했다니까. 아 근데 요 팩트 체크로 얘기하면 꼼짝 말아야 할 것 말아야 같은데 이거는. 진짜로. 네. 다 수긍 가능하지. 네. 그럼 바로 부조해서 연락 오지. 에이씨 조졌다.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네. 오늘 또 트럼프가 제약 가지고 또 협박했습니다. 네. 제약 안 하게 되면 100% 때린다는데 아. 이거 가지고 또 관세나 지금 투자에 우리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팩트 체크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네 전부 다 공장 짓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공장 짓고 있고 네. SK 바이오 그다음에 롯데 바이오로직스 삼성까지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제약회사 미국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이 100%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해당이 짓고 안 있거나 돼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미리 아셔서 또 이 공포를 가지고 빨리 또 관세 협상이라고 또 그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아. 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인데요. 지금 뭐 또 한쪽에 보니까 벤츠보다 더 비싸졌다 난리 났다고 예, 또 맞습니다. 막 기사 때리기 엄청 나오더라고요. 시작했습니다만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는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데 유럽이나 인도 쪽에서 확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워낙 그 경쟁력이 좋아서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이 협상할 때까지 우리 10% 정도의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 관세 10%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네. 3,500억이나 5,500억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는 맞습니다. 거죠. 계속 말씀하셨죠. 예, 꼭 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너무 이걸 국내에서 같이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맞아요. 깎아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고 네. 사실은 그 제조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와 정부가 협상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영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